안녕하십니까, 이현율입니다.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서 정부에서 아주 강경한 대책을 내놨는데 그게 부산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정부에서 내놓은 대책은 간단하게 15억 이상 되는 주택, 아파트 포함된 단독주택 포함해서 15억 이상은 은행 대출이 안 되고 이제 현찰로만 사게 그렇게 했습니다. 아주 강경하죠. 그러니까 자기 돈 없이는 집을 못 사는 그런 대책을 내놨습니다. 물론 15억 이상 이건 부산으로 크게 좀 거리가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만은, 그렇지만은 서울에 그런 강경한 대책을 나옴으로 해서 부산에도 제한적이나마 지금 영향을 좀 미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오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하나는 이제 공시지가가 지금 많이 오를 예정입니다. 9억 이상 되는 아파트 공시지가가 여기 지금 현재 68% 선인 공시지가가 70% 가까이 현실화됩니다. 9억 이상이죠. 현실화되고, 그 다음에 이제 6억 이상 아파트는 매매를 할 때 어떻게 돈을 내가 마련했다 하는 자금 계획서를 내놔야 됩니다. 그전에는 투기 과일 지역에서는 3억 이상 내놔라 그랬는데, 이제는 부산 지역 전체 가구에서 6억 이상 되는 아파트들은 전부 다 자금 조달 계획이 없으면 매매가 안 되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바뀌었죠. 확산되었습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자녀들이 집을 살 때 불법, 편법, 정려 이런 걸 막기 위한 그런 부분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능력 이상으로 이제 집을 구입할 경우에 이제 해명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물론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투기나 아니면 정려, 편법으로 사지 않는 사람들은 상관이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이 절차가 하나 좀 붙었고, 또 사실은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로도 좀 불편하고 좀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서울 집값 잡으려 하다 보니까 서울의 뭉칫돈들이 다시 이제 부산으로 내려와가지고 부산 부동산 시장을 흔들 우려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서울에 뭉칫돈들이 내려와가지고 관광버스, 전시버스로 차떼기로 내려와가지고 부산에서 물밑 재개발 지역에 투기를 하고 갔다. 그래가지고 해수동이 묶여 있는 사이에 남구가 가장 많이 집값이 오르는 그런 현상도 보이고 했습니다. 그게 또 실제로 해수동 쪽에 규제가 해제되고 난 뒤에 거의 5억 이상씩, 3억에서 5억 이상씩 올랐다. 그런 또 소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부산은 두 가지로 이제 그럼 접근을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부산에 지금 초강경 대책이 서울에서 내려짐으로 해서 부산에서 미치는 영향은 피해갈 수는 없겠죠. 피해갈 수는 없겠지만은, 그래도 이렇게까지 이제 공시지가가 올라가고 하면, 아무래도 부산에 1가구 1주택 가진 사람들도 좀 세금을 더 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을 좀 겪게 됩니다. 부산에 이제 9억 이상 아파트는 몇 세대가 되느냐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얼마 전에 언론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간단하게 보면 8,558세대, 그러니까 한 8,000여 세대가 이제 9억 이상으로 지금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어디죠? 이게 부동산 서베이라는 데서 이제 통계를 낸 것입니다. 통계를 냈는데 전체는 8,500여 가구가 되고, 해운대가 한 6,000 가구로 가장 많습니다. 몇 프로입니까? 한 80% 가까이, 70% 가까이 되죠. 그 다음에 수영이 이제 한 1,300가구, 남구가 630가구. 결국은 바다를 끼고 있는 해운대, 수영, 남구 이쪽이 가장 많은 고가의 아파트가 있다. 이렇게 지금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과 함께 이제 집을 살 때도 6억 이상 되는 아파트들은 이제 그 자금 출처, 내가 어떻게 산다는 걸 제출을 해야 되고, 그걸 제출하지 제대로 설명을 하지 못하면 아파트를 지금 현실적으로 사기 힘들다는 그런
게 지금 현실화되었습니다. 현실화되었고, 뭐, 그건 뭐, 사실은, 그렇게 고가 6억 이상은 사실은 뭐, 부산에도 뭐, 대부분 6억 이상, 대부분 아니라 많은 아파트들이 6억 이상인데, 뭐, 불필요한 부분은 좀 있겠지만은,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 뭐, 그렇게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일 문제가 이제 서울의 뭉칫돈들이 이제 내려와가지고, 부산 부동산 시장을 휘저을 경우에, 부산에 이제 이 투기 세력에 의해서 단기적으로 집값이 또 폭등을 하게 되고, 거기서 이제 추격 매수를 하게 되는 부산 시민들은 또 일정 시간이 지나면 또 피해를 보는 그런 우려가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뭐 충분히 우려를 할 수가 있고, 또 서울에서 대출이 안 되는 관계로 묶여있던 집의 매매가 부산에서는 또 대출이 일정액 되기 때문에 많이 내려와서 살 것이다. 그렇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더더구나 부산에 지금 재개발, 재건축이 지금 집중적으로 몰려 있지 않습니까? 왜 부산에 재개발, 재건축이 많습니까? 그거는 오래된 건물들, 예를 들어서 부산에서 이제 사실은 뭐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50, 60년대 지금 뭐 6.25 사변 이후에 유일에 남아서 오래된 원도심들도 많고 또 오래된 주거지가 많기 때문에 전부 다 그 부분들이 단축 그런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하게 되면 이제 거기에 대한 또 수요들이 입지도 좋고 역세권에서는 집값이 집중적으로 올라가게 되고 또 그러므로 해서 투기꾼 세력들이 또 가세를 하게 되는 그런 부작용들을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서울의 집값을 잡다 보니까 부산이 엉뚱하게 지금 유탄을 맞는 그런 경우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당장 현실화되기는 쉽지는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에도 지금 그 어느 정도 규제가 돼 가지고 집값 좀 내려간다 이러는데, 제가 볼 때는 전문가들 평은 내년 추설 구정이 지난 2월, 3월 이사철이 다 오기 시작하면 이 뭉칫돈들이 서울에서 내려와서 부산에 어느 정도 장악을 할 것이다. 지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고, 그게 결국은 또 부산 전체의 집값을 흔들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우려를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사실 그렇게 되면 우리 부산 지역의 실수요자들이 큰 피해를 봅니다. 좀 사야 되는데 투기자금이 내려와서 미리 선점을 딱 하고 있으면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살 수는 어떻게 됩니까? 옷돈 주고 사야 되고, 그렇게 되면 계속 뭐 악순환이죠. 계속 악순환이고, 어느 정도 팔고 나면 어떡합니까? 투기 세력들은 또 차익을 보고는 또 떠나잖아요. 떠나고 나면 또 그 부동산 가격이 폭락을 하게 되고, 이런 악순환들이 계속 오르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사실은 서울의 집값 잡는 그 불똥이 부산에 직접적으로 와서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여튼 이런 정보를 오늘은 막 간단하게 가볍게 하나 전달해 드리고, 앞으로 부산의 집값 너무 섣부르게 매매에 나서지 마시고 좀 천천히 지켜보면서 추이를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